성격이 다혈질이라 욱합니다. 이분은 글자 자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캘리그라피 자체가, 글씨 자체가 지금 분노에 차 있는 느낌입니다. 상대방과의 싸움 또는 대화에서 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도 왕왕 질러요. 일단 펜글씨를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어디 계세요? 우리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강사님, 저는 제가 뭘로 움직이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딱 주유하면 사람도 실어 나를 수 있고 짐도 실어 날아요. 우리 남성분, 손 드신 분. 네네. 저는 30대 초반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 좋은 남자들만 왔어요?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 직업이 휘트니스 센터 총괄 매니저인데 네. 지금 강사님처럼 저도 무대에 서서 교육을 해주거나 세미나를 여는 경우도 있었는데 되게 피곤한 일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하고 나서 몸은 피곤한데 이 마음은 행복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직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좀 그쪽을 좀 제 주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몸도 좋은데 목소리도 좋네. 아씨, 정말. 네, 아까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거짓된 목소리로, 그 아름답고 중후한 목소리로 나는 회원들의 몸을 다듬어주고 있다라고 하셨던 그분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접니다. 본인이 성격이 다혈질인 건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주위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인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솔직히? 솔직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인정 안 되면 또라이거든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너는 그렇다 그러고 나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변화의 첫 단계가 인식하는 거래요. 내가 그러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거래요. 그래, 내가 그런 게 있어. 그 다음이 수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경우인데, 나는 좀 이런 게 있어. 김창옥에게는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선생 역할을 했거든요. 30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막, 이런 것도 이게 원래 천성적으로 제가 이게 있어요. 좀 그게 좀 제가 이렇게 놀려먹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도 막 여자애들을 막 놀리고 그랬어요.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 못하고 막 까불고 막 그런 새끼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 오빠한테 쳐맞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막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이렇게 딱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압력이 더 커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참고 잘 견디고 내 역할을 잘 수행하다가 이 압력 스프링 빵이 한 번에 정의롭지 못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 빵! 하고 아주 압력이 세게 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어떤 종류로든 참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렸을 적에 집안의 분위기나 이런 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불합리하게 하시지?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서도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때리지? 내가 합리하다면 맞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한데? 근데 그때는 내가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불합리에 대한 나의 저항감이 막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또 그게 불합리한 상황을 딱 보면 그게 또 빵! 하고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때도 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이렇게 Piacer d'amor più che un di solundura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Piacer d'amor 저는 제가 이런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노래에 열이 많냐요? 그게 열정이기도 한데 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좋아지려면 첫 번째가 내가 이해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욱하는 게 생겼구나. 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아우, 이해가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게 더 곱하기 되거든요. 이 열 에너지가. 선생님은 선생님이 욱하는 걸 이제 인식하셨고 인정하셨잖아요. 예. 그게 어디에서 영향을 받으셨는지는 좀 이해는 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지금 교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냥 거울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저도 좀 약간 깨방정 떨 때도 있고 장난을 칠 때도 있는데 직업 특성상 그렇게 하면 좀 근엄해져야 되고 회원들을 케어하고 하고 또는 직원들 앞에서도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억누르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그래서 옆에 있는 와이프도 되게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재롱을 떨고 하면 좀 집에서 이제 그 목소리로 이렇게 막 덤블링을 한다든지 예, 뭐 그러면 뭐 이거 왜 이래? 막 이런 얘가 미쳤나? 미쳤나 이 새끼가? 예.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목소리가 성악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질서적이시거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약간은 목소리를 이렇게 누르시는 것도 있고.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 볼까요? 네, 이렇게 숭구리당당 숭당당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서세원의 고양이 지금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이 소리 누르는 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인식이 푸시하는 거거든요. 더 질서적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원래 삶의 질서가 이미 다 잡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원래 삶을 질서롭게 살려고 하는 뇌의 시스템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 허용해줘라. 실수를. 좀 모남을. 그리고 카리스마라는 게 이렇게 한다고 직원에게 카리스마가 생기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는 가까운 사람끼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생기지 절대 말투나 말하는 걸로 생기지 않거든요. 그거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먹혀요. 근데 가까운 사람하고는 어차피 내 사는 뒷모습을 보고 카리스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앞모습은 좀 풀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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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누구냐? 제가 보기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서로 그냥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상담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친구 대 친구로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뭐 저희가 하는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경청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으니까 와서 앉아 있고 그리고 뭐 너무 주입하려고 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서로 재미있고 공감이 되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슬프면 같이 눈물이 나고 그러는 경험의 반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창옥님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인데요.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이 모든 걸 한국말로 쓰셨네요. 그런데 2022년 12월 말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쌤을 알게 됐습니다. 쌤 토킹하는 영상을 보고 빵빵 웃음 터지고 너무 힐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힐링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이 모든 걸 한국 사람보다 글씨를 잘 썼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2022년 12월 말에 유튜브를 봤어요? 네. 그럼 지금 한 달 안 됐다는 건데? 네, 이제 일주일 좀 됐죠. 일주일 전에 제가 봤어요. 그래요? 지난주, 예. 그쵸. 지난주 오늘 누구랑 왔어요? 혼자 왔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하는 내용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살았는 그분에게도 좀 통용되는 말입니까?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힐링이 되는데 저는 어디에서 힐링을 하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았고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또 받긴 하는데 전 처음에는 이 강연하는 게 저한테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긴 해요. 선생님이 오신 게 오늘 제 힐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의 힐링은 어디냐라고 할 때 당연히 선생님이 얘기하신 진심으로 오늘 선생님이 와주신 거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내가 우리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게 때로는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힐링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영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한테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힐링은 이베이, 그 이베이에서 그 택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개인적으로 한국에 많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현행하는 물건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좀 다 빈티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해도 앞에 꼭 빈티지라는 단어를 붙여요. 빈티지 볼펜, 뭐 빈티지 분무기, 뭐 빈티지 와이프래요. 빈티지 와이프. 오늘 오신 분은 빈티지 와이프예요? 아니면 현행 와이프예요? 빈티지? 빈티지는 아니시래요. 빈티지. 그래서 뭔가 빈티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취향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내 주변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태어난 나라에 없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태어난 지역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태어난 지역, 내가 살아온 내 환경, 이 밖에 내가 좋아하는 그게 사상이든 사고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을 좋아하면 답답한 사회일수록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너는 뭐 이렇게 벨라냐? 얘는 그냥 벨라. 벨라. 제주도 사투리는 벨라진치룩 한다 그래, 그걸. 벨라진치룩. 사람이 이제 벨라 그냥 남들 먹는 거 먹고, 남들 입는 거 입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지 뭘 그렇게 그냥, 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최악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때라고 생각해요. 자, 나는 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난 고유한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내 환경은 이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 밖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베이를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인데 전 세계에 물건이 다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베이는 중고 물건이 많아요. 요즘 이베이 유료 광고하는 것 같네요. 그냥 이베이는 월드 클래스 당근 마켓?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중고나라?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빈티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쓰는 거. 아유, 귀신 붙은 거 그거 왜 사?
누가 썼다가 뒤졌는지 알고? 군복이면 그거 죽은 사람이 입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거보다는 남이 썼던 게 좀 좋아요. 시간이 잘 묻어난 거. 남이 잘 써서 시간이 묻어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물건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취향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저는 언제 딱 좋아지는 거 같냐면 내가 딱 원하는 그 지점 거기에 있을 때 그때 전 되게 좋아요. 택배. 왜냐하면 사진으로 본 택배랑 실물로 본 택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소개팅 이 여자랑 할래?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씨 이것들이 이거 사기 이 스노우로 찍어가지고 아주 그냥 피부 겁나 좋게 막 나왔는데 실제 보니까 완전히 그러면 이제 실망할 수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이제 내가 그 원하던 게 딱 그거네. 난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취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해외여행 맨날 말씀드리지만 해외여행 막 몇백만 원짜리 쓰고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취향 여행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오마카세 20만 원짜리 먹고 물이 제일 맛있다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어. 20만 원짜리 처먹고. 그럼 뭐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나의 취향이랑 안 맞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인간은 거대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기 힐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기 전에도 택배 하나 받았어요. 만년필. 중고인데 제가 원하는 몸통은 민트, 대가리는 골드. 요즘은 그런 조합으로 만년필을 안 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만년필을 안 써도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그때 힐링 되는 것 같아요. 네. 쉐쉐. 마지막으로 한 분. 오늘은 엄마 아빠 얘기가 많네요. 아빠랑 이야기를 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서 할 말을 못해요. 대화하기 전에 엄청 연습하고 가는데도 아빠랑 마주 앉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안 울고 이야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손 들면 알려드릴게요. 아버지는 권위적이에요? 네, 남자다우신 아버지예요. 대화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딱, 야, 뭐 이렇게 해. 이런 식 스타일이에요? 근데 보통 40살이 딸이 넘으면 아버지에 대한 이런 기대를 딱 버려버리는데 지금도 그걸 갖고 있네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태산 같아가지고 아, 존경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한정적이니까 아빠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세요? 아빠라고 하세요? 아빠예요. 아빠. 그럼 아빠한테 우리 저 카메라 보시고 아빠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 근데 아빠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이거는 신께 기도하는 거하고도 똑같은데 기도하면서 신을 만나려면 이건 제가 배운 꿀팁인데 첫 번째, 길게 하는 것보단 짧게. 두 번째, 화려하게 말하지 말고 조금 내가 보기에 멋없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신과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말하거나 장황하게 말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신이나 자기 자신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화려하지 않게 좀 뭔가 허술하게, 길게보다는 짧게, 그래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요즘에 여러분 갱년기나 우울증이 시작되거나 공황장애가 시작됐다면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일단 푸시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정신과 약 먹으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이 말 믿고 억지로. 개수 정하고. 여성분들은 200개. 오전 200, 저녁 200. 스쿼트 300 치시고. 억지로 하세요. 저 갱년기 넘기는데 큰 도움 된 게 PT가 아니고요. 집에서 요가 매트 깔고 그냥 지방에 강연하러 가면 수건 깔고 푸시업 하는 거 100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약하다. 200개 해라. 저는 속으로 터진 입이라고 말을 쉽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100개 해도 뒤지는데 지가 하는 거 아니라고 숫자를 막 올리네. 근데 200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200개 다 못하잖아요. 그럼 몇 개 하냐면요 100개는 하더라고요. 그 뇌를 속이는 것 같아요. 100개 하자고 하면 100개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200개로 잡으니까 이제 한 7, 80%는 200개 하고 못할 때는 100개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 컨디션 꽤 괜찮거든요. 200개씩 하고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지킨 것만이 우리를 지켜준대요. 우리가 운동 시간을 지키면 그 운동 시간이 우리를 지켜준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뭔가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드시면 뭐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좀 이렇게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억지로라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점점 말에 무게감이 많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나름의 뭔가를 또 해보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 살면서 제가 경험해서 조금 할 이야기가 생기면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째 설거지를 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요즘 저는 설거지가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요. 가끔씩 20대가 된 딸을 시키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애가 뭘 할 줄 아냐 그러면서 못 시키게 하십니다. 딸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제가 너무한 걸까요? 수원에서 오셨대요. 어디 계세요? 우리 여성분은 50대시고 딸은 22살이고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80대, 선생님은 50대, 네. 딸은 22. 네. 그럼 선생님은 언제부터 설거지를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그전에는 엄마가 하지 마라. 네, 한 번도 안 시키셨어요. 어머니가 다. 그러면은 선생님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큰 돈은 없을지언정 최소한의 양심,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좀 있으면 좋거든요. 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는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다 하고 결혼하고서부터 했는데 왜 20대 딸한테는 시키신 거예요? 설거지 너무 하기 싫어서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더 전에는 하기 안 싫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 들어? 좀 50대 들고 나니까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생각하게 된 게 체력이 떨어지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러니까 몸이 아는 것 같아요. 자기 컨디션을. 내 몸이 막 팔팔하고 막 이러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예. 그쵸? 예, 약간 우울감도 많이 있고 맞아, 생기고 맞아, 하니까 다 하기 싫고 맞아. 예, 더군다나 설거지는 더더욱 하기 싫고. 맞아. 그래도 선생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양심. 저도 그 뇌신경센터 좀 다녔잖아요. 알츠하이머 검사 받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뇌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뭐 하기가 싫어. 맞아요. 근데 아침마다 패널 같으시네요, 선생님.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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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기가 싫어. 그럼 딸은 야 네가 좀 해라, 엄마 좀 힘들다 라고 하니까 22살 된 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좀 이따 할게 하고 안 해요. 좀 이따 할게. 엄마 갱년기 끝나면 할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침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또 다음날 일어나니까. 근데 또 엄마 힘든 게 안 보이는 나이가 있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인데 남편들이 처음에는 결혼할 때 뭐 보고 결혼해요? 그 여자 얼굴 보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얼굴 보고 결혼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게 있어요. 힘든 모습. 그거 보일 때는 진짜 이제 부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얼굴 보고 결혼하는 건 동거.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부가 되는 건 그 사람 막 이렇게 손 거칠어진 게 보인다든지 뭔가 이렇게 지친 모습이 보인다든지 세월의 시간이 보인다든지 그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부부가 된 거죠. 선생님은 엄마의 그런 모습이 몇 살 때부터 보였어요? 최근에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양심을 좀 가져라. 무슨 정신을 회복해라가 아니라 양심을 가져. 제가 동생인 같은데 저 지라고 할게. 지가 양심을 좀 가져야 된다. 지는 50이 넘어서 엄마가 보였는데 지금 딸은 22살인데 그건 아니다. 엄마의 어떤 모습이 보이던가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하시는데 이제 혼자 되시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고 외롭게 하시는 건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막 설거지를 되게 이제 맏며느리셔서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힘든 거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 했고 그냥 했는데 제가 이제 이날 좀 중년이 돼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머니도 하기 싫었을 때가 있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시골집은 싱크대에서 설거지 안 하고 수도가에서 앉아서 설거지하는 거 있어요. 허리에 제일 안 좋은 자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이번에 4년째 제사 지내는데 형수님이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형이 자고 있으니까 형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연병할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형수도 60 중반인데 무슨 연병할년이라고 욕을 해. 이제 엄마는 이제 평생을 그렇게 했잖아요. 1년에 제사 7번. 제사 한 번 지내면 설거지 양 아시죠? 감사합니다. 3시간 걸리는 출퇴근입니다. 잦은 야근으로 육아는커녕 간단한 설거지도 못 도와주고 있는 남편입니다. 9개월 된 아이의 독박 육아부터 모든 집안일은 아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 회사 이직도 쉽지 않고 새로운 부서에 적응하느라 퇴근 시간도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 해놓을 수 있는 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은 없는데 이러다가 아내가 곧 폭발하지 않을까. 이미 폭발 몇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을 얻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내가 정말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선생님이 지금 와이프하고 사시는데 제가 지금 와이프 처음 만나는 여자인데 제가 물어도 봐야 되고 좀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이거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우리 선생님 계시구나. 3시간이면 진짜 너무 많은 건데. 그렇죠? 네네. 야근도 잦으시고. 어떤 일이십니까? 장비 만드는 쪽에 있고요. 네, 보통 요즘에 부서 이동이 있었어가지고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정도에 퇴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선생님보다 위에 리더들이 계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리더신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 다른데 위에도 위에 있고.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후배들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좀 리더로서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아내가 지금 폭발하기 전이니까 장비는 니들끼리 오늘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다면은 후배분들은 흔쾌히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것도 몇 번 이미 써먹어서 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후배들은 이해하시고 사장님은 잘라버리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10시. 아유, 10시에 퇴근요. 그럼 집에 오면은 거의 11시, 12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설거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고 아내분은 주무시는 상황입니까? 한 90%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요. 좀 늦게 아기 잘 때 밥을 먹는 건 이제 치우지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만 다음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내가 이거 12시에 와서 치우고 잘게 그렇게 말하면 아내분이 아우, 자기도 힘든데 뭘 설거지를 해. 그냥 들어와.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뭐라고 해요? 애 깬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애 깨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나 진짜 다시 애 깨면 너무 힘들어. 덜그럭 소리 내지 마. 나 지금 날카로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시고 싶어도 달가락 소리 나면 애가 깨면 또 울고 거기서 또 30분, 1시간 그러면은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주무시는 거네요. 네. 그럼 아내분도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표현은 안 해서 네. 제 생각이긴 한 것 같은데 네. 네, 요거는 아내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남한테 그거를. 저는 지금 선생님 아내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묻기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 기회에 친해지면 되죠. 뭐. 자,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아내분은 유병호님이 물어달라고 하거든요. 유병호님은 선생님 아이의 아빠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 대화를 많이 해서 크게 싸운 적은 없는데 아내가 좀 참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저러다가 화산 폭발하듯이 한번 확 근데 그 기운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은 화산이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유황 냄새도 나고 그런 걸 유황 냄새를 몇 번 맡으신 거죠,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 12시에 유황 냄새를 맡은 것 같아.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애 깨니까 그냥 들어와. 그때 유황 냄새를 맡고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니까 터지진 않았지만 터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느끼신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 아내분 괜찮으셔서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좀 모두를 위해서 좀 참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모두를 위해서 참는 거가 맞죠. 근데 일단 상황이 3시간 출퇴근이 3시간이고 거기서 또 야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게 친정 어머니 아버지일 수밖에 없고 제 친구일 수밖에 없고 시댁 같은 경우에는 수원 쪽이거든요. 저희 집은 동대문이고 그러니까 또 오시기도 또 그렇고 이러니까 모든 게 다 저한테 몰려오는데 근데 지금 제가 육아휴직 중이어서 지금은 그나마 좀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있는 상태로 좀 지나가는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일지 사실 잘 모르겠고 직장 일을 언제 다시 직장 일을 복귀해야 돼요? 아마 내년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병호님 내년 6월에 화산 터집니다.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유병호님 아시겠죠?
지금 선생님이 알고 싶어 하는 걸 제가 그분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내년 6월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내년 6월 말씀드리고요. 네, 더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폭발을 몇 번을 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해보면 저의 상황을 앞서서 해본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똑같은 대답들만 하더라고요. 어떤 대답이요? 애 키우면 어쩔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다. 지금 아이가 그럼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근데 하나를 더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쁜데 걸려요. 아이를 또 낳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12시에 지금 와가지고 막 힘든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를 또 낳는 힘이 또 알겠습니다. 일단 유병호님 내년 6월에 3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인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천할게요. 맞아요. 그 선배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잖아요. 근데 일반 그릇은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릇은 돌아댕겨요. 돌아댕겨 막 계속. 깨지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더 잘하려는 엄마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아유 뭐 깨지면 뭐 지도 뭐 대급박 깨지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은 이게 덜 그런데 더 잘하려고 더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막 계속 쌓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애한테 또 폭발할 수도 있고 엄마가 이 새끼 한두 번 말할 때 들어! 그럼 또 이제 애들은 또 클수록 새 엄마를 원하거든요. 지금 많은 애들이 새 엄마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야. 아, 허무하고 억울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어쩜 이래. 근데 그나마 지금 남편분은 그런 걸 많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서 그렇지 또 그런 거 이해 못하는 남자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렇지 자기야 너무 힘들지 막 이러면 되는데 우리 엄마는 6 키웠어 막 그런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화가 나. 그러면 더 매콤한 게 땡겨. 애가 자면 화가 나니까 맥주 씨앗이 해가지고 하나 마실까? 그래야 잠이 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항상 냉장고 안에 소주 하나랑 맥주 이런 거 있어. 그러면 남편이 뭐 이렇게 술이 있어. 자기야 요리할 때 쓰는 거야. 요리할 때 내가 마시면서 요리를 하는 거야 자기야. 막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 아이를 키우는 거는 진짜 여성들이 힘들거든요. 또 부부싸움도 또 해요. 어쩔 수 없어. 안 싸우던 사람들도 애로 제일 많이 싸워요. 부부가 직접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막 싸우는 경우는 벌써 이혼했어. 근데 자기네끼리는 안 싸우는데 애 문제로 싸워. 그래가지고 이제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너무 잘 키우고 너무 좋은 엄마, 슈퍼맘이 되려고 하는 거에서 30%만은 양보하자.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 셋째가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첫째에서 이미 엄마가 그걸 느껴버린 거야. 안 돼. 이 새끼 지혜비 닮은 놈 새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럼 이제 둘째, 셋째에서는 그게 없어져 버려. 그래 니들끼리 그냥 커. 엄마 몰라. 엄마 필라테스 하러 가야 돼.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애들이 더 잘 돼버려. 그리고 첫째 애들이 갖는 희한한 강박이 좀 있더라고요. 부담감. 왜? 엄마가 좀 그걸 줬으니까. 너 첫째야.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잘 돼야지 네 동생들 다 따라서 하는 거야. 저 첫째가 안 돼도 둘째가 잘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첫째하고 둘째하고 뭔 2살 차이인데 사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2살 차이 뭐 맨날 첫째 막. 그 첫째 애들이 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하고 눈치 보고
이상한 책임감이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한 70점짜리 엄마만 되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딱 100점짜리 해주려는 엄마가 어떤 엄마냐? 자기가 너무 못 받은 엄마가 있어. 내가 부모의 그거를 나 조금만 받았으면 나 좋았을 텐데 나 그거 너무 결핍되게 자랐어. 그래서 나는 내 애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해주고 싶어. 내가 그때 못 받았으니까. 근데 돌이켜보세요. 그거 못 받았는데도 대부분 다 그냥 잘하고 살아요, 우리 애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저는 살짝 애들한테 결핍을 줘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애한테 몰빵하지 말자. 그리고 그 비중을 누구한테 오히려 갖고 오자? 나 자신하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남는다면 남편하고. 내년 6월에 큰 삼재를 겪을 유명호님과 아내에게 물어볼 것을 외간 남자에게 물어봐 달라고 질문하는 유명호님에게 조금 그거를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마음이 너끈해지잖아요. 그러면 둘째 가져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얘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얘도 힘든데 둘째까지 나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몸도 쪼이고 정신도 쪼이고 남편도 목도 쪼이고, 그러면 이제 남편도 눈치 보게 되고, 그럼 집에 오면 불편하고 미안하고, 그러면 야근을 새벽 2시까지 하게 되고 기계를 새벽 4시까지 만들게 되고 그럴 수 있다. 얼추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유명호님이 아내분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아내분 보시면은 부끄러우니까 저 감독님 아내분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처제예요? 이거 나중에 영상 메시지 큰 추억이 될 겁니다. 아내분 평상시 호칭 뭐라고 하세요? 지혜 씨라고 합니다. 지혜 씨? 네. 근데 약간 사랑과 두려움이 느껴지네요. 조금 지혜 떨리네요. 지혜 씨. 자, 지혜 씨에게. 사랑하는 지혜 씨, 우리가 결혼도 조금 늦게 했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을 했는데 남은 시간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앞으로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고 지금처럼 표현도 많이 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살자. 나도 지금 부족한 부분들 더 잘하고 노력하고 만족은 못하겠지만 나도 70점 이상이 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많이 사랑한다. 구제.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남자고 남편도 남자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 아무리 내가 내 친구가 좋아요. 이 친구 좋아하는 친구야. 같이 어울리는 친구야. 근데 내 누나나 내 여동생을 만나면 엄청 화를 내는 관계가 있어요. 자기 친구인데. 근데 남편분이 아까 딱 영상 메시지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여동생이라고 하면 내 여동생이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빠, 친정 오빠 같은 느낌으로서의 그런 게 좀 이제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50이 넘으니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귀해요. 돈 많이 벌고 능력 있고 그런 남자들 어디 있겠죠. 근데 딱 그렇게 말을 할 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지혜 씨 이렇게 하는데, 지혜 씨 눈물을 가지고 하늘도 우릴 축복하자. 결혼 너무 잘하시네. 보기 좋고 너무 부럽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람들 말투나 어투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것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엔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분의 질문은 마치 이 장소가 승가대학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삶에 대한 심오한 성찰, 그리고 자기 돌아봄. 어디 계세요? 우리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서울에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32살 조범수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최근 한 3, 4년 전에 저도 어떤 영상에서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분이신데 똑같이 이렇게 토크쇼 하시는 분인데 그럼 저랑 경쟁 업체네요? 똑같이 토크쇼인데 여성이고. 일단 제 기분은 좋지 않아요, 지금. 지금 선생님이 말을 예쁘게 하셨는데도 제가 뭔가 지금 섭섭하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남을 바꾸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사귀고 있던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했냐? 지가 지 앞에 덫을 딱 치고 지가 이렇게 지나간 거야. 나 이런 모질한 사람 처음 보네. 왜요? 지금 또 상처받았어요? 제 말에? 자, 그건 아니죠, 선생님. 계속 해줘요. 근데 제가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한테는 제가 알게 모르게 막 가스라이팅도 하고 막 그런 말들을 했었던 것 같아갖고 그 영상을 보면서 운전을 한 2시간 하는데 2시간 동안 울면서 이제 여자친구 집으로 갔는데 보자마자 제가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자친구 얘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그 빨리 마무리하는 게 지혜로운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남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말을 이쁘게 전달하고 최대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분하고는?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어머니랑 다툼이 좀 많은데 어머니하고 좀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상처되는 말을. 네, 그런 말을 좀 줄이고 문제 해결에 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했는데. 그럼 엄마가 야, 너 새끼 아주 그냥 엄마가 키워놓으니까 아주 그냥 입 바른 소리를 잘하고 너 이 새끼야? 그러면 감정을 배제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와 저와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이 쌍놈의 새끼가 엄마 앞에서 말을 그냥 엄마, 제가 어떤 토크쇼에 갔었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의도치 않게. 저는 엄마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의 관계가 악화될 것 같아요. 요렇게 조분조분하게 얘기하셨는데도 엄마가 화를 내신 거군요. 정확해요. 제가 우리 남성분의 엄마라면 싸대기를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이런 쌍놈 새끼 엄마한테 어디서 또 배웠다고 지랄 연병을 떠내 그냥? 요런 분이 대한민국의 보통 어머니시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와 말하고 살고 뭐 이런 거에 의식이 없었어. 그냥 막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우리 남성분의 의식이 잠에서 깬 것처럼 깬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 인간관계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너 너무 좀 진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왜 말을 그렇게 해? 나 좀 그냥 좋긴 좋은데 조금 뭔가 장갑 끼고 악수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선생님은 나 이거 진심인데? 진정성을 갖고 하는 말인데 왜 저렇게 나한테 말하지? 그럼 선생님은 또 상처를 받아버려요. 내가 이렇게 말을 쉽게 말해서 예쁘게 했으면 선생님 마음에 이런 게 있다고요. 나도 예쁘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네, 노력해줘. 노력해줘 너도 라고 했는데 나는 한 90%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60%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요. 어머니가 욕은 안 했죠? 욕은 안 하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서운한 부분들이 많죠. 여자친구한테는 서운한 적 없어요? 지금 여자친구, 예전에 그 3시간 운 여자친구 말고 막 그 달려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미안해 그 여자친구 말고 지금 여자친구분한테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여자친구한테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봐요?
지금 그건 무슨 소리야? 근데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잠에서 잘 깨어났다. 근데 정신이 바로 들진 않죠. 잠에서 깨어났다고 정신이 바로 들지 않고 서서히 찾아오거든요. 서서히 뇌라는 게 잠에서 이렇게 깨어났다고 반드시 빡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에서 깨어났으면 약간 멍하고도 이렇게 있죠. 여성분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담배를 침대에서 여보 물 갖고 와. 잠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바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남성분이 그 시기라고 생각해요. 나도 나를 좀 기다려주고 사람들도 좀 기다려줘야 돼. 깨어났다고 해서 뇌가 바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어는 이때까지 써왔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새로운 길을 바로 딱 받아들이지 못해요. 올해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근데 살이 어느 날 쪘어요? 어느새 쪘어요? 살은 어느새 쪄요. 어느 날 찐 게 아니야. 언어의 변화도 어느새 오는 거지 어느 날 오지 않거든요. 내가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 인식에서 깨어났지만 바로 활동성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을 기다려줘라. 근데 우리 남성분은 되게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칭찬하고 인정해 받을 만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에게 예쁜 말을 쓰고 예쁜 말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 사람도 자기의 언어 값이 있다. 이때까지 살아온. 그러면 진짜 또 사랑은 뭐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시간대를 기다려주는 것이 저는 사랑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야, 자기야, 내가 이렇게 말 예쁘게 했으니까 자기도 나한테 말 예쁘게 해야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자기의 시간대를 기다려줄게. 그게 사랑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내 변화되기를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엄마는 이미 또 살아온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할 때 변하냐? 우리 아들이 말을 이쁘게 할 때 변하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행동을 예쁘게 할 때예요. 가까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안 듣고 행동의 언어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행동이 바뀐 거야. 우리 남성분 직장 생활해요? 네. 월급날 샤넬을 사가지고 온 거야. 샤넬을. 거기 열어보니까 공진단이 있어. 샤넬 안에. 엄마 갱년기 극복하시라고. 지금 표정이 왜 굳어져요? 엄마가 알아들으시는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를 알아들으신다. 근데 행동이 좋은데 입에서 나오는 언어까지 좋으면 금상첨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입에서 나오는 언어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은 행동의 언어를 하는 게 좋다. 왜? 행동이 변하지 않았는데 입에서 갑자기 엄마 뭐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우리 엄마 저도 말 예쁘게 할게요. 엄마도 저에게 주댕이를 예쁘게 까주세요. 그러면 이 쌍놈 새끼가 어디서 연병할 걸 또 들어가지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네. 지혜비 닮아가지고 씨 아주 그냥. 선생님의 엄마는 이러지 않은 엄마.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는 이러는 엄마.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는 입의 언어보다는 행동의 언어. 왜냐하면 그 행동의 언어가 무게감이 제일 세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성분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남성분도 살아온 자기의 언어의 자전 궤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했다고 해서 막 자책하지 마라. 본인이 본인을 사랑해서 본인이 못하는 시간을 기다려줘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때 그 여자 강사님 토크쇼가 좋아요? 오늘이 좋아요? 됐어요. 눈 옆으로 흘기는 거 보고 나 상처받았어. 나 진짜 아까 눈 이렇게 한 거 맞죠?
나도 눈치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 싸우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나도 눈치가 빨라. 자, 오늘 영상 메시지 할 기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집에 계신 엄마에게 하고 싶어요? 옆에 계신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어요? 제 와이프가 될 여자친구에게 말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다. 자, 그러면은 저 우리 와이프가 되실 여자친구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자기. 자기. 그러면은 우리 저 감독님 보고 자기야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살 날이 엄마보다 더 많아서 자기에게 편지 쓰는 거야. 저 순간 입에서 쌍놈의 새끼라고 할 뻔했어. 나 지금 엄마가 저한테 빙이 돼가지고 엄마가 순간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저 쌍놈 새끼 저거 엄마한테 해야지. 엄마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니들은 오래 쳐 사니까 니들끼리 서로 하면 되지. 엄마는 그게 무슨 원리예요? 엄마랑 시간이 짧으니까 와이프 될 여자친구가 나 이게 무슨 원리야? 엄마 사랑해. 이런 게 언어의 지혜. 이 언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여기에서 제 뇌에서 뭔가가 창조가 돼요. 마치 빛 같은 게. 제가 말하는 언어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복합적인 이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되게 창조적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두움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이 내가 말을 예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진짜 사람 인생에 어마어마한 인식이 시작된 거예요. 마치 새로운 우주의 탄생처럼.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그 강사님 누군지 말해줄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의 마음이 순간 치료됐어요. 안녕하세요. 엄마와 데이트하러 온 28살 딸입니다. 엄마가 강연을 보면서 울고 웃고 너무 재밌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효도하러 왔어요. 엄마랑 많이 놀고 싶은데 엄마가 나가자고 하실 때는 귀찮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나가자고 여행하자고 하면 엄마가 귀찮대요.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즐거운 일 많이 저랑 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집에 있는 시간도 줄고 집안일도 많이 못 도와드리고 주말에는 쉬고 싶으니까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으실지도 걱정이 됩니다. 서로 서운해하지 않고 이제 저도 많이 컸으니까 같이 행복한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글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아들은 엄마 살 날이 적게 남았다고 지가 결혼할 여자친구한테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아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글을 보낸 거예요. 엄마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말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될지 그것은 각각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이 시간이 되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다는 것도 확실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어요. 신이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 그 어떤 인간에게도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멋진 척하고 뭐 지식이 많고 세고 그래도 콧구멍을 막으면 몇 분 안에 죽는 게 사람. 물을 못 마시면 며칠 안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제한적이고 연약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보장도 안 돼 있고. 근데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보면 느끼시고, 우리가 또 자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좀 같이 맞춰주면 안 돼요?
이러니까 남편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느낌이 딱 있어.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좀 지들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다시 해볼게요. 제가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 자, 아니,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자식 입장이에요. 부모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지금도 실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알고 있어요. 뭐를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 첫 우주에게서 우리가 탁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와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추석에 오랜만에 가면 서먹서먹해. 형제도 서먹서먹할 때가 있고 부모는 더 그렇다고요. 그래서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우주가 너무 넓고 광활해서 이 우주라는 게 너무 넓으니까 못 만나요. 근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순간 그 엄청난 거리를 통과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를 통과해야지 그 빛의 속도로 1년, 10년 가는 엄청난 거리를 순간 사람이 만나요? 웜홀. 근데 그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쉽지 않대요. 되게 간단한 원리가 이거래요. 자, 여기하고 여기가 빛의 속도로 10년을 가야 돼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게 중간에 딱 떨어지면 거리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서 딱 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붙는데요. 그래서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그냥 이론이에요. 근데 그 웜홀이 뭘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추억이에요. 같이 뭔가를 함께한 추억. 첫 번째 우리 남자분, 말 예쁘게 하자는 남자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와, 저 김창옥 말 예쁘게 하는 거 들으려고 하는데 저 새끼 미친놈이네. 막 전 여자친구 얘기도 나오고 막 엄마 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공공의 추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혼해가지고 10년, 20년 지나서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부가 서먹해질 일이 많아요. 거리가 생기거든요. 아주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근데 그때 자기야, 그 강사님 있잖아.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 우리 갔잖아. 강남 어디인데 약간 한국말 잘하고 그 막 무허가로 토크쇼 하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되냐면 순간 여기로 돌아와요. 맞아. 우리 그때 그거 갔었잖아. 웜홀을 많이 만들수록 어느 날 나이가 먹어서 서로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순간 만나는 통로를 많이 만드실 거다. 아침에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녹화를 하러 와야 되는데 이거 못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녹화를 못 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다고 느끼는 지점은 보통 마음이 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기가 최근에 사랑하는 게 별로 없거나 그런 게 저는 좀 쌓이면 옷이 없거나 뭔가 저녁에 좀 배고픔을 자주 느끼더라고요. 마음이 허해요. 제가 보기에 그때 되게 중요한 거는 엄청난 구원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마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허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써주셨어요. 그 많은 얘기들을 할게요. 연애한 지 200일을 기념하여 교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대학교 동기로 알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16년 만에 사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내고 화도 내고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어렵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변화할 수 있을까요? SJ 사랑해라고 썼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옷으로 머리를 씌워버려요, 그냥. 오케바리. 왜냐하면 각각 개인의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존중해줘야죠. 대학 졸업하고 16년 만에 만난 거는 그러면은 거의 이제 40 전후 되셨군요. 네, 42살이고요. 아, 네. 전공은 두 분이 뭐 하셨어요? 연극과입니다. 그럼 두 분 다 지금 그쪽 일을 계속 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었고 이 친구는 졸업하고 바로 이쪽 개통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아, 그래요. 그때는 그러면 동기, 나이가 동갑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저보다 어린데 동기입니다. 아, 네, 왜냐면 제가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요 학교를. 예, 아니 선생님이 나이 좀 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16년 만에 다시 만나셨고 저는 처음에 이거 여자분이 쓴 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연애 초기에는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저희 오빠 미친놈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연애 초반에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녀에게 상처를 준다. 매번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어렵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보통 남자가 이렇게 글 안 쓰거든요. 보통 여성들이 고소고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썼다는 거.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짜증도 내고 상처도 준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한 사귄 지 얼마 만에?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좀 미래에 대해서 이제 결혼 얘기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제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조금 얘기하다가 제가 평소에는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화를 제가 이 정도까지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이 친구한테 너무 크게 화를 내는 거 저도 좀 깜짝 놀랄 때도 있었고. 화를 막 내셨어요? 네. 근데 여기 약간 경찰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게 약간 배우분이셔서 그런지 제가 약간 여기 느낌이 이게 영화 보는 것처럼 그 화를 많이 내셨다. 그러면은 이 여성분에 대한 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화가 저쪽에 있었던 화가 뭔가 여성분과의 관계에서 제가 보기엔 곱하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은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한 70개의 화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 아주 저쪽에. 근데 잘 안 나와요. 왜? 땅에 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도 있고 따뜻하실 수도 있고 다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선생님의 그 화를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 저쪽 깊은 곳에 그 화, 분노 뭔가 그런 그 에너지 그럼 그게 언제 누구에게 나오느냐 보통 사람이 보통 자기의 뇌가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위가 있고 자기가 타인을 인지하는 부위가 있대요. 근데 남성의 경우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분으로 그걸 인지하는 경우가 있대요. 내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는 그 행동이 있어요. 연기로 보면. 그러면 나는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과거의 쌓임이 지금의 현재에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성장 과정에서 화나는 상황에 내가 자꾸 노출이 된 적이 있나? 이건 정의롭지 않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부모님이든 학교든 군대든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화를 낼 수 없는 약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눈치만 보고 화가 날 수가 없어.
아버지가 막 되도 않은 막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막 초등학생이 아버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못하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를 이렇게 조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없잖아요. 근데 감수성이 뛰어나고 정의롭고 이런 사람들은 안에서 다 봐. 이게 아니라는 걸 다 알아. 근데 나는 또 섬세하니까 더 잘 봐. 이 상황을. 그러면 이제 자꾸 이게 세이브 된다는 거죠. 내 저쪽에. 그래서 나는 성장하면서 더 사람들한테 예의 바를 수도 있어요. 더 매너를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아, 저 형은 진짜 좋은 사람. 동기 오빠 있잖아. 그 동기 오빠. 나이 좀 많은 동기 오빠 있지. 우리 그 동기 오빠. 아, 그 오빠 진짜 너무 인상 좋고 너무 사람이 선하고 되게 매너 있고 또 자기 희생도 잘해. 그게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비로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남성분이 지금 여성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연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걸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파트너로서. 나 이거 그냥 뭐 여자하고 재밌게 사귀고 그런 거 아니야. 나 너하고 내 인생을 같이 하고 같이 살다 같이 죽고 싶어. 나 되게 진지한 거야. 그래서 내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만큼이야. 이런 말 했어요? 오빠가? 아, 했어요? 벌써 했네. 조금 이따가 하지. 벌써 했어. 그러니까 보통 연기하는 사람들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만. 언제 내가 잘 된다는 것도 없이 이게 좋아서 하는데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온 이거를 포기할 만큼 그 여자가 생겨버렸어요. 그 사랑이. 그 존재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을 대하듯이 여자친구를 대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보통은 결혼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하지 않아도 워낙 진정성이 강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또 좋은 사람이니까 제3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상처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잘해줘야 되는데, 이 여자한테. 그러다가 또, 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러다가, 아, 싫어! 내가 미친놈! 내가 정말 잘해줄게. 자, 김창욱 쇼를 가자. 자기야, 김창욱 쇼를 가자. 우리 진짜 나 잘하려고 가는 거야. 자기야. 자, 이렇게 했어요, 남자친구가. 미친놈 맞네. 미친놈 맞아.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상처를 주는 나를 보고 처음에 미안하다가 그게 나중에 다 나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뻔한 대사 나간다고요.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되게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돼서, 나이도 되어 가니까 너 좋은 사람 만나. 그때 이제 우리는 또 여자친구가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오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화를 내도 오빠하고 나하고는 같은 배를 탄 거야.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는데, 오케이, 오빠, 나 기도하고 생각 좀 해볼게. 오케이, 바리. 요즘 기도 좀 많이 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 남성분은 누구에게서 화나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요? 아니면 어떤 한두 번의 사건이요? 지금도 화 내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배우 이전에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감각이 엄청 세민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다 우리 안에 쌓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억울함, 이 불의함, 부당함. 그래서 그 화가 제가 보기에 아마 99%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 상황에서 나라고 생각하면서 순간 행융합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 인생에 지금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십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죠? 네. 그리고 또 그 말하면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의도치 않게 너에게 상처를 줬구나. 이러는 아버지는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는 또 불같이 화를 내버려요. 내가 뭘 새끼야?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이 새끼야. 이 새끼들이 아빠 고마워 모르고 이 새끼. 아버지가 여길 한번 오시면 좋은데.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다 보셨죠? 네. 그때 어떤 감정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그냥 왜 저희 가족 신경 안 쓰시고 자꾸 남들한테만 친절하실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후회하시는데 그때 더 잘해줄 걸.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그런 회사 관계라든지 사람들 관계에서 엄청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집안에서는 네, 왜 우리 가족한테는 그렇지 못하실까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그 모습이 똑같이 돼서 내가 왜 밖에 있는 주변 사람한테는 다 잘해주고 내가 이 사랑하고 고마운 여자한테 내가 왜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게 하던 것처럼 하지? 라고 느끼면 그때는 나 자신에 대한 이게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더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티켓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죠. 3세판이니까 3번 여자친구분하고 시간 되실 때 오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하는 얘기도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우리를 조금씩 마주하는 무드가 형성될 거예요. 선생님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정말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다는 걸.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알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자친구도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오빠가 딱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러면 전에보다 화가 들라고 이 새끼 또 돌아가지구나 진짜 쌍놈 새끼 진짜 아우 죽방 날린다 이 새끼 아주 그냥 너 진짜 그때 티켓 3번 때문에 산 줄 알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덜 화가 나. 저게 나에 대한 그게 아니구나. 오빠가 자기 과거에 대한 그것을 나한테 반사해서 그리고 오빠는 또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여자친구도 훨씬 덜 상처받고 덜 화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나가 나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는 거다. 근데 나가 나를 대하는 것에서 우리가 뭔가 지금 조금 틀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나와 내 여자친구의 문제 같지만 나하고 내 문제, 나하고 내 과거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씩 그 어린아이를 찾아가 주자, 선생님이. 그 억울해하고 화가 나 있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알고 선생님 좋아지잖아요. 이런 일 없었던 남자보다 훨씬 넓은 스펙트럼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문 배우를 하시는데도 엄청나게 좋은 실존적 자기의 자산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자산을 가지려고 일부러 우리가 뭘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네, 여자친구분 너무 인상 좋으시다, 선생님. 여자친구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선생님. 여자친구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호칭? 여보야. 여보야, 여보. 여보야, 오늘 김창욱 씨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연 당첨될 줄 몰랐는데 그래도 당첨돼서 같이 이렇게 고민 있었던 거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항상 영순이로 잘 챙길 테니까 기대해줘. 사랑해.
여자친구분도 한마디 해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영상 나오면 또 결혼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뭐 영상 다 여기서 뭐 여보야 했는데 뭐 오빠 우리가 20대 때 만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오빠한테 네가 중년에 보기 좋아서 나를 만났다고. 남자분 좀 생각을 한 번만 좀 진지하게. 우리가 섣부르면 안 돼. 우리가 섣부르면 안 되는데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복댕이 얻었으니까 나한테 잘해. 사랑해.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 서로 나누면서 되게 독특한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우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화장기 지운 얼굴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21에 좀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자살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도 떨어지고, 우는 게 아니라 콧물입니다. 지금 감동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학도 떨어지고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잉여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대학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92년, 91년쯤. 엄마도 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제가 꼭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친하다고 생각하는 애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싶은 걸까요? 나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죽지 마라. 어디냐? 내가 지금 갈게. 근데 나 죽고 싶어 그랬더니 친구가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안해가지고 오케바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무안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맨 얼굴을 보여줬는데. 그리고는 그 친구가 미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맨 얼굴을 보여준 사람이 없구나. 내가 가면을 쓰고 메이크업을 하고 화려한 광대 옷을 입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그랬구나. 저 친구 문제가 아니지. 다 내 문제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상대적으로 저희의 맨 얼굴과 맨 얼굴로 대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과 그 순간을 마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